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성원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디 오늘 이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선거구에는 총 8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공직선거법 규정상 오늘은 6명의 후보와만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강병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택입니다. 이어서 기호 3번 민생당 기도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기도서입니다. 이어서 기호 10번 무소속 노관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관규입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천하람입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소병철입니다. 이어서 기호 7번 민중당 김선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민중당의 김선동입니다. 예,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후보자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번 토론 방송은 모바일과 인터넷,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SNS 등을 통해서 선거일까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 진행 순서와 방식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1차 사회자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자 개별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2차 사회자 공통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 토론회는 시간 운영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후보자들 앞쪽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기되니까요. 꼭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각 후보당 2분씩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강병택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현실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편으로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는 계기도 되셨을 것입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순천 시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의당 기호 6번 강병택은 국민의 마음과 동떨어진 국민을 닮지 않는 국회를 보며 기성 정치의 변화와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 보겠다고 정의당 순천 당원들을 대표하여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순천에서 우리밀을 살리겠다고 우리밀 제과점을 시작했고 전남 교육을 혁신하고자 3명의 딸들과 함께 금당에서 별량으로 이사해 전남 1호 혁신학교인 송산초등학교 11년차 학부모입니다. 도교육청 순천 1호 마을학교인 노을빛 송산마을학교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도 꾸준히 함께해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당, 지역 후보도 6번, 비례 후보도 6번, 처음과 끝이 같은 기호 6번 강병택을 선택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3번 민생당의 기도서 후보 모두 발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민생당 기도서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순수한 의사들이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국민들께 전파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보면서 시원한 뚫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고 부자 순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출마했습니다. 민주시민도 초등, 중등 교육을 거치듯이 정치인도 이제는 기본 교육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천 시민들께서 시의원으로 입성시켜 주셨고 도의원으로 전문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자 순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관광벨트를 만들고 순천 역세권을 개발하여 3만 개 일자리와 1조 원의 투자 유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하고 농업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순천에서 자랐고 순천에서 정치를 시작한 기도서입니다. 동네, 형, 동생, 오빠 같은 기도서, 의정활동 동안 강단 있게 청렴하게 의정활동하였습니다. 이제는 순천 시민들만 섬기면서 부자 순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10번 무소속 노관규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많이들 힘드시죠?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지금 온 나라는 코로나19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국가 안전망이 위협받고 경제 위기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상경제 대책을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순천은 뜻하지 않게 중앙정치권의 정치폭력으로 또 다른 커다란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2명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인구의 5만 5천의 우리 성장 동력을 담고 있는 신도시 해령면이 찢겨져서 옆 선곡에 붙어버리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순천의 발전과 번영을 얘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2명이면 서로 경쟁하면서 지역 발전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해찬 대표 등과 거대 당들이 이거를 밀실에서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내려온 국회의원 후보는 이 거대 패권 세력들이 점지한 사람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후보 선택권, 당원들의 후보 선택권도 다 무산되었습니다. 순천의 발전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초리 드셔야 됩니다. 이걸 이대로 용납하면은 이들의 행동이 옳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시민 여러분, 노광규는 여러분들이 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채찍과 때로는 박수로 키워낸 사람입니다. 더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광규 손 한번 잡아 주십시오. 예,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 모두 발언 이어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천하람 후보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순천 시민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호 2번을 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가족을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순천의 경제 그리고 순천의 미래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35살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는 사실 젊다는 걸 넘어서 어린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출생했고 순천의 기존의 학연, 지연, 혈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비록 대구 태생이고 그리고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후보이지만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산업화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민주화까지 모두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정말 넓고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이곳 순천에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순천 시민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는 물론이고 호남과 영남 그리고 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호남과 함께 호흡하지 않는다면 결코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순천 시민분들께 군사 독재 시절의 빚이 없는 새로운 보수, 그리고 호남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젊고 건전한 보수를 선보이기 위해서 이곳 순천에 왔습니다. 저 천하람이가 정말 자기 말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는지 꼭 지켜봐 주시고 이번 선거 지나서도 꼭 순천 시민으로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시간 다 됐고요.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입니다. 문재인 지킴이 우리 순천을 위해서 힘차게 일할 황소일꾼 소병철입니다. 저는 순천에서 태어났고 순천에서 자랐으며 순천을 사랑해온 순천 토박이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불의를 타파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잃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그만둔 후에는 전관예우 혜택을 입지 않고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농협대학교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또한 제 고향 순천대학교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무보수로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총선 이번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찰개혁입니다. 둘째는 4.15 총선 이후에 예상되는 집권 후반기에 여러 가지 국정 흔들기를 방어할 법률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역사적 전환점에 산 제 고향 순천이 동부권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안들 해결할 그런 일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검찰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또한 반대당에서는 아직 총선도 치르기 전인데 탄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권 후반기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지금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설립, 여순특별법 제정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합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7번 민중당 김선동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기호 7번 민중당의 저 김선동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시민 여러분께서 2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박근혜 정권에게 빼앗기고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서 항상 죄송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열심히 일해서 제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민들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극소수 특권층에 집중된 불공정한 자산을 서민과 청년들에게 재분배해서 서민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을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순천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 지역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통일 공업특구로 조성해서 일자리와 서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서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 연안을 잇는 생태문화 관광특구를 조성해서 국제생태 비엔날레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대 의대를 유치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순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남 동부권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더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 김선동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진정한 서민의 국회의원 김선동, 순천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역시 이분의 고맙습니다. 제한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모두 발언 잘 들었고요.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후보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시간을 이번에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의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 또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관련 지원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민생당 기도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소득에 문제가 생기는 가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 이 상황을 재난으로 인정하고 재난 국민 소득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재난 소득을 복지 정책으로 보지 않고 경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골목 상권이라든가 영세 상인들은 정말 어려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 붕괴된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화폐, 쿠폰을 발행하고 이거는 기한을 정해서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출이 일어남으로 해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어렵지 않은 데가 없지만 그래도 이 고육지책으로 지원하는 이 소득이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데는 제하고 골목 상권이라든가 영세 상인들만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재산이나 소득 하위 70%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평성을 이루면 안 됩니다. 이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고요. 이 분노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 전체에 공정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를 그러면 지급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민생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많고 지방 재정이 충분하다면 더 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4인 가구 2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무소속 기호 10번 노관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좀 생소하실지 몰라도 이 재난 기본소득을 법제화하는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여야의 대응책을 보면 중앙정부는 지금 100조 플러스 알파를 선별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발을 해서 지금 5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야당은 금년 예산 100조 원을 재편성하자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즉각 지급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야당이 주장하는 안도 어느 정도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2020년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2019년 원천징수액 또 지역 가입자는 2018년 소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소득이 변동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일선에서는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난을 중심으로 태풍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에 가면 이걸 제도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을 한번 들여다보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지역의 택시업자, 특히 개인 택시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의 지원 방안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가로 점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50% 정도 수익이 줄었습니다. 대중교통에도 들어가지 않는 게 택시입니다. 다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뭐 순천만 정원 쪽을 가보거나 제가 며칠 전에는 나간읍성 앞에를 가봤는데요. 사실은 선거운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앞에 꼬막정식 파는 집들, 뭐 짱뚱어탕 파는 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거기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명함 드리고 식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관광객이 넘쳐나야, 우리 순천에 관광객이 넘쳐야 되는 시즌인데 정말 우리 순천의 경제적인 피해가 정말 크다는 걸 제가 몸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근로자분들,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녀들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 새끼 다 먹이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론 모두가 다 피해자이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계시는 것은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기보다는 그 돈을 차라리 모아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보면 폐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해고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알바 자르거나 해고하거나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정말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드려서 물고기 나눠서 잡아서 나눠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이나 나아가서는 물고기가 나오는 어장 자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말 어려우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택시기사분들도 하루 종일 빈 택시로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아침에 시장에 가보면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께서 물건을 놓고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은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고 하는 헬리콥터 머니, 즉 무제한 양적 팽창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은 정부에서 무제한 양적 팽창의 기조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소상공인들, 또 시장에 계시는 분들, 또 중소기업인들 모두 힘듭니다. 또한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택시 보면은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즉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해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등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도 택시는 과거 대중교통법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런 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택시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나가 뭉쳐서 최선을 다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관련 각 후보들의 지원책 방안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호 7번 민중당 김선동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우선 늦게나마 정부가 저 김선동이 주장했던 재난기본소득의 일부를 수용해서 4인 가구 기준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일단 환영합니다.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차후에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환수하면 소득의 재분배도 되고 긴급 재난지원도 되고 일거양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 착한 건물주 운동에 기댈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임대료를 50% 정도 획기적으로 인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수습될 때까지 소상공인과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여러 후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긴급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노동을 국가가 책임짐으로 해서 육아 독박을 쓰고 있는 엄마들을 지원하고 돌봄 노동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유급 휴가를 지급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또 생계를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19 수습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특히 우리 순천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순천의료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특히 순천 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끝으로 기호 6번 정의당 강병택 후보의 답변 듣죠.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도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거의 반실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공업계나 여행업계는 매출이 90%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사업으로 해서 자영업자나 중소자의 임대료를 거의 체불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순천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 매출이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는 도대체 뭐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보면 총 금액이 공적자금 이 IMF에 대한 우리가 과정을 한번 보면 IMF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어요.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나타난 현상들은 실업자 숫자가 150만에 육박했던 것과 고통분담을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그걸 모두 다 담당해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IMF 때 나왔던 것은 사회 양극화가 세계적인 어떤 불평등을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런 대안들을 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업에게 한 950조의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는 일단 해고를 멈출 것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전 국민의 재단 소득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불안정 노동자,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요구를 지원을 빨리 실시해야 되고, 임대료나 이런 해고 금지를 강력하게 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28만여 명의 순천시, 원래는 국회의원 2명이 선출 가능했던 분구 대상이었죠. 그런데 해룡면을 다른 선거구에 떼어주는 예외 조항에 대한 합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로 인해 순천시 해룡면이 다른 지역구로 통합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10번 무소속 노관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거는 정치폭력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을 위배한 거죠. 사실 더불어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이 패권 세력들이 순천 이외의 다른 국회의원들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갈갈이 찢은 것입니다. 순천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전남은 10개 국회의원 선거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찾다 순천을 희생시킨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정치에 처음 나오신 우리 여당 후보이신 소병철 후보님께도 정말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실망한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의견을 내야 됩니다. 전략공천 후보 대상이기 때문에 지도부하고 얼마나 상의를 했겠습니까? 서가번 의원이 이런 말을 하시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때 반대하고 이거 주시더라도 안 받는다고 해야 된다고. 우리 도시의원들, 시장,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공보팀장이
해룡이 이렇게 찢겨져 나니까 어쩌면 다행인지 모른다는 소리를 해서 저는 경악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첫째는 이런 짓을 한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심판해 주는 겁니다. 낙선시키면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소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 해룡면을 다시 유촌과 가까이 있다고 이제 여수에 붙여서 여수 순천 가불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순천에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순천에도 대단히 똑똑한 유권자들이 계십니다. 정치 1번지입니다. 이번에 강한 회초리로 들어주지 않으면 원상회복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문제는 정말 모두가 다 가해자이고 모두가 다 피해자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당이나 어떤 특정 사람 한두 명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 당은 원래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당인데요. 근데 제가 그냥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소병철 후보님 한 사람의 잘못인가? 그러니까 선거구가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정말 비극이지만 입장 바꿔놓고 저한테 너 전략공천 해줄게라고 하는데 제가 선거구가 이렇게 됐으니까 공천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당에게 탓을 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일단 헌법소원이라도 청구인 천하람의 이름으로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광규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소원은 프로세스가 되게 느리고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들이 선거구 획정을 다시 제대로 돌리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해서 우리 순천이 올바르게 원래대로 2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분구가 되도록 이런 내용으로 선거법 개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의 후보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3명이 정말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각 당의 원내 대표들, 각 당의 대표급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은 3당이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메고 총무 역할을 할 테니까 예.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이 끝이 났고요.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의 차례입니다. 제한 시간 역시 2분입니다. 마음 상하신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거듭 그 마음에 저도 똑같은, 아니 그 이상으로 힘든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평생 본 적이 순천시 해룡면 월전 알길 23번지입니다. 제 평생 본 적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저에게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방금 천하람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 간의 여러 가지 세력 균형, 조정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참에 조정된 선거구는 이참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라는 이낙연 우리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신대지구에 와서 사과의 말씀과 함께 드린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 시민들의 자존심 상한 마음은 그걸 넘어서 2개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천 후보께도 말씀하셨듯이 거대 양당들 아니면은 국회에 있는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선거사무소에서 인근의 광양, 여수 모두 민주당 후보들 모여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천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상적이라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선거구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어서 기호 7번 민중당 김선동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가해자가 분명히 있고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가해자는 누구냐? 20대 국회를 주물렀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분명하게 순천시를 갑과 을로 분구해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민생당의 원내대표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받아들였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순천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지켜졌고 우리 순천 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순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가해자들이 가해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가해 20대 국회 적폐 정치 세력입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이들 반드시 표로 주권자의 힘으로 심판해 주어야 합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에 단단히 버리장머리를 고쳐주어야 됩니다. 혼내주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겠습니까? 민주당에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더러민주당도 안 됩니다. 진정한 서민의 국회의원 김선동에게 우리 순천 시민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한국 정치를 바꿔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기호 6번 정의당 강병택 후보 답변해 주시죠. 모든 후보들이 선거구 확정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네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가 잘못했나를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일까? 아니면 책임 정치를 포기한 이정현 의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집권 여당이었을까요? 아니면 국회 교섭단체 모두일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선거법 개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정쩡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의원 정수 문제, 농촌지역 선거구 문제 등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가를 기득권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의가 왜곡된 국회의원의 구성부터 좀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구성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 학벌 중심, 재력 중심의 우리는 그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 전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 공약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온통 지역주의에 함몰되어 있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정의당의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21대에서 선거구 조정 문제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을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의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예. 끝으로 기호 3번 민생당 기도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앞에서 5분의 후보들께서 좋은 의견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의견도 이분들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룡이 끊어져 나가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이 저 기도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이하면서 해룡이 가장 순천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답보할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선거 사무실을 해룡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저의 선거 사무실도 잃어버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또 분노할 이런 시기는 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느꼈던 가장 큰 치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치유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해룡도 우리 순천시라는 이러한 단합된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죽순처럼 일어나고 또 뭐 비례정당이 생겨나고 정말 시민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국회를 우리는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거대 정당들 또 당선되면 그 정당으로 가겠다는 분들,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에는 제대로 심판합시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국회가 되도록 자랑스러운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후보자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어촌의 빈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겟책으로 지역마다 귀농, 귀촌, 귀여 정책이 추진 중인데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을 위한 정책으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귀농, 귀촌, 귀여인들을 지역의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저는 우리 순천의 각 지역들이 사실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또 특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상 깊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서 같으면 전국적으로 또 인정받는 딸기 묘를 하고 계시고, 해룡이나 별량 같은 이제 순천만의 인근 한 곳에서는 또 꼬막이라든지 어업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나간에는 오이나 배도 또 굉장히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나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순천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전승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젊은 친구들도 귀농, 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농촌 생활 너무 좋아하는데 막상 오려고 보면 젊은 사람들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에 끼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선뜻 귀농이나 귀여를 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컨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이나 어떤 마을회관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위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회관들과는 별개로 예컨대 그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문화활동도 좀 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기존의 주민들과 새로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들의 귀농 귀촌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IT나 뭐 이런 SNS 이런 역량과 기존의 우리 순천의 높은 농업, 어업 경쟁력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이게 청년 창업, 그리고 도시 농업, 도시 농촌 융합 스타트업 이렇게까지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시간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초과됐고요. 자,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신도심 개발과 신축 아파트 공급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원도심 인구 감소, 또 상권의 공동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또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답변 제한 시간 2분입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는 지역의 경제적 재활성화, 물리적 환경 개선, 도시 정체성 회복, 도심부 상주 인구 확보 등을 말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순천형 도시 재생 사업은 전국적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2년 연속 S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순천시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형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주도 사업으로 직접 민주주의 수기 과정을 거쳐 협업과 상생의 모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일 순천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즉 장천, 남재, 저존동을 대상으로 주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임차인과 상생을 희망하는 건물주들을 모집해서 임대료를 공제해준 임대료를 세액 공제하는 여러 사업들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책 방향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여러 상인회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면서 몇 가지 조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상인들께서는 그동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혜택이 있었던 건 맞다. 그러나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중된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즉 스토리를 입히고 문화를 거기에 가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이 도시재생 사업을 스토리와 문화를 가미해서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 쪽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개별 질문은 기호 7번 민중당 김선동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전남에 뒤처진 의료복지 혜택의 간극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매번 거론되는 지역의 단골 공약이 바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죠.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연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지역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 또 관련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수요에 비추어 보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습니다. 따라서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저 김선동은 10년 전서부터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를 맨 처음 주장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순천시장과 또 순천대학교 총장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힘차게 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정현 의원에게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가졌던 지난 6년은 허송세월한 6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의사협회를 비롯한 순천대 의대 유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설득하고 또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면 무엇보다도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전남이 차별받고 있고 전남만 유독 소외되고 있다. 전남 차별론과 전남 소외론을 강하게 여론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정현 의원은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 차별, 전남 소외의 근거지가 바로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정현 의원이 순천대학교에 의대를 유치한다고 했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반대 세력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김선동에게 맡겨주십시오. 처음부터 구상했던 김선동의 방식대로 우선 전남에 의대를 설치하는 것을 반드시 기정사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침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저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민주당 중앙당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순천대학교에 의대가 유치될 적기가 왔습니다. 김선동에게 맡겨주시면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기호 6번 정의당 강병택 후보님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72년 만에 내려지면서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다음 국회로 또 넘어가게 된 상황이죠. 지난 2001년부터 4차례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여순사건 특별법,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2분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고한 양면에 희생된 통원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여순특별법 제정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집권여당의 의지가 부족해 자초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제1야당이 반대하여 무산되었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부족하여 법안이 관련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순항쟁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반드시 여순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뒤에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순천 시민의 뜻대로 여순항쟁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월 20일 법원은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봉환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철도 기관사로 일하던 장봉환 씨는 1948년 10월 여순 사건 당시 계엄군에 체포되어 제대로 된 증거나 증명 없이 22일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로 70년 통환의 역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판결이며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도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과 서명을 같이 해왔으며 개인적으로 송산초 6학년 아이들이 나간 한 마을에서 일어난 집단 학살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쓴 이 책입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를 읽으며 아이들이 특별한 법 제정에 동참했는데 민주당은 여순사건 특별 제정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또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교섭제가 된다면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개별 질문은 기호 3번 민생당 기도서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요, 지난해 전남의 청년 9천여 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먹고 살 거리가 참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또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이죠. 이낙연 전 총리가 전남지사할 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근래에 여론조사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산 청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60% 이상이 부산에 남고 싶다.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희망 연봉은 3천만 원 이하는 19.4%밖에 안 되고 전부 다 3천만 원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순천은 지금 평균 연봉이 얼마냐? 2,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순천의 청년들이 머물 수가 없죠.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순천의 청년들이 머무릅니다. 저는 그래서 3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책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 맞는 눈높이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만 이 청년들이 머물고 젊은 여성들이 머무는 도시가 돼야만 그 도시는 번창하고 발전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 사업은 특히 젊은 여성들이 갖기 좋은 직업군들입니다. 미용, 성형, 관광.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순천에서 청년이 머물고 또 문화가, 청년 문화가 싹트고 그러한 것들이 기반에 대해서 머물러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백약이 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순천의 관광벨트와 순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예. 끝으로 기호 10번 무소속 노관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순천에서 열리는 두 번째 박람회를 성공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시는지를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시장 재임 중에 이걸 기획하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유치해서 이 조선까지 한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만에 다시 정원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래 제가 정원박람회를 70몇 %를 해놓고 나올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광산업으로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련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향산업이라든가 뷰티산업이라든가 또 육종산업이라든가 수많은 산업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소위 농업혁명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순천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디게 진행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10년 만에 정원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비슷한 박람회가 독일 코브렌츠에서 열리는 걸 보고 왔습니다.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우리의 520조의 약 한 10%에 해당되는 50조 가량을 5년간에 걸쳐서 도시재생 예산으로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길을 잘 찾아서 정원박람회와 접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일은 이 정원박람회를 원래부터 기획하고 유치하고 조성해 봤던 노광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엮어서 특별법도 제정이 돼야지 단순하게 정원박람회만 지원하는 특별법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노하우를 도지사, 시장들과 함께 공유해서 가장 멋진 박람회로 만들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토론자를 지정해서 4분 30초간 토론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후보자에 대한 질문 역시 2회로 저희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이 너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저는 강병택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 운동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하신 주요 5대 공약 중 첫 번째,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순천시도 그동안 공무원 노조 문제로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저 질문할 때 질문 시간에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해도 되겠죠? 예. 예, 답변 예. 하신 겁니까? 예. 소 후보님 계속 토론 이어가시죠. 네. 저는 정치인의 덕목 중 가장 우리 강 후보님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정치인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신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병택 후보님께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이러한 소신과 신뢰와 다르게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는 우리 지역의 일부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저도 이 당사자분한테 직접 질문하셨으면 좋았을 걸 왜 저한테 질문하신지 아주 난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당을 바꾸거나 당을 탈당해서 자기의 결정과 무관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 후보님 이제 다른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소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순천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오랜 의정활동과 사업을 하시면서 순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치적인 숙련도가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PRT 문제, 처음부터 설치 운영에 대한 의혹이 많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근래에 들어서 가장 흥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순천 시내에 가장 많은 현수막이 붙었던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이 저지른 일들이 시민들께 폐가 돼서 돌아오는 이러한 것들은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꼭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네. 우리 소 후보님, 예. 네, 질문 천하람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길거리 유세에서 우리 천하람 후보님께서는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소속 군소정당 또 큰 정당 이렇게 국회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천 후보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선거구 획정의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사업 진행의 문제에 있어서나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는 거대 정당들이 더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기회를 빌어서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다라는 말씀을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것이 민주당의 잘못이다, 선거구 획정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민주당의 잘못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저희 미래통합당 역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에 들어간다면 정말로 황교안 대표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관심을 촉구하고 두 양 정당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병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끝이 났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7번 민중당 김선동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예,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천하람 후보께서 다시 한번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가 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순천 시민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이런 정치 세력이지만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순천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순천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병철 후보께서는 유력한 후보들한테는 질문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유력한 우리 소병철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의 70%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10%만이 노동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합할 권리,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병철 후보님의 소신은 또 정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선동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경제 성장의 어느 정도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성장의 분배 과실을 노동자들에게도 균분하게 정의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권리가 약합니다. 거기에 따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대립과 경쟁보다는 화합하고 상생하는 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 끊으실 수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기본권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이 말하자면 법의 노조로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합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국회에서 아마 김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조정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 진출하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 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광규 후보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남 도민들 5만여 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농민수당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농민회와 또 저희 민중당이 앞장서서 했는데요. 전남도의회에서 애초 발의안이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이었는데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으로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민들한테 농민 등록제를 실시해서 주자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300평 이상의 농업 경영체를 한정하는 바람에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이나 또는 여성 농민이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노광규 후보께서는 농민수당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이제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져 있는 것들이 아마 저도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재정도 열악한 전라남도 순천시에만 맡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작년도 우리 순천시 농민수당이 아직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지급되어야 될 상반기 전라남도 농민수당도 아직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 김선동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끝이 났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호 6번 정의당 강병택 후보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기호 1번 우리 서 후보님께서 질문한 걸 대신 묻겠습니다. 우리 노광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2007년 순천시장 재임 시절 때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를 기치로 걸었던 참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창립정신을 가진 공무원 노동조합을 탄압한 전력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탄압한다는 이유,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 중 유일하게 조합 간부 7명에 대한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2009년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모두 복직되었습니다. 당시 노조 사무실을 이명박 시절에 아마 전국에 최초로 강제 폐쇄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의하기 위해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하다가 우리 노 후보님의 행정 대집행에 강제 철거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서 생각한 그때와 같지 않으면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특히나 그 공무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병택 후보님, 저는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폐쇄한 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이 정책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법의 노조로 있는 공무원 노조를 법내 노조로 바꾸기 위해서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라남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문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잠깐만요.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건 그 당사자들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저의 주도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주도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시민들 보고 계시니까 제 얘기도 조금 들어보세요.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잠깐만요. 그때 저의 주도권 토론이라는 거 좀 대답하지 말아요? 아니요. 대답할게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예, 좀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해주시기 되잖아요. 바랍니다. 예. 이거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지시를 받고 했지만 그 당시 순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순천의 상황들은 두 분의 시장님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공직기관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법대로 하는 것은 잠깐만요. 됐는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 저희 좀 시간입니다. 세련되지 못한. 노 후보님. 알겠습니다. 예, 예, 강 저희 후보님, 시간입니다. 예, 질문하시죠. 예.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사과할 생각 지금 있느냐라고 사과하려는 물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희 시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래서 이유가 그것을 있어야 물어본 돼요. 겁니다. 저는 저는 변명하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노 저는 후보님, 예, 그래서요. 답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법적인 집행은 옳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십몇 년이 흐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그 7분이 여러 가지로 제가 정치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반대 활동을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후보에게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 거기까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사과는 공식적으로 안 하는 걸로 제가 근데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요, 잠깐만. 저의 자,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마음 푸시고 저의 저도 이제 시간이라니까요. 10년이 넘어서 다 모든 것들에 자, 대해서 다른 자, 생각들을 하고 예, 있으니까 노 후보님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예. 강 후보님, 예, 짧게 다른 마음이 후보에게 좀 마지막으로 여러 질문하십시오.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저는 이 노 후보님의 답변이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흘렸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으면 그분들에게 사과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서 후보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동천 저류장에 그 야시장 조성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야시장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처럼 순천에 와서 체류하는 관광을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자, 좀 예.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 1분이니까요. 후보님들 유의하셔서 답변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10번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4분 30초간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소 후보 아니십니까? 예, 민생당 기도서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저 3번. 있는 것을 예, 잊어버리신 모양이에요. 4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강병택 후보님께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정당에서 비례정당 만드는 것을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하면서도 결국은 비례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했었고, 4+1이라는 그 협의회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누더기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강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괴리정당을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 미래연합당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그것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참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께 묻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구 출생이 출마하는 게 순천에 오신 게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순천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대통령까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호남의 정신이 뭐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그 국가적인 아젠다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또한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그 정강 정책과 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당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큰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선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기도서 선배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보더라도 저희 미래통합당의 현재는 우리 순천 시민분들께 다가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 당에도 희망이 전혀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선거를 시작하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 또래에 있는 미래통합당에 있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젊은 청년들은 실제로 예전에 독재 시대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시대의 빚이나 어떤 그때 뭘 얻었던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어른들이 정말 순천에 오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 젊은 청년 세대들이라면 저희는 지금 절대로 5.18 민주화 운동이 무슨 폭동이라느니 사태라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할 전혀 때가 안 있어서요. 예, 예. 괜찮습니다. 좀 아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광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노광규 후보께서는 지지율이 높은 우리 순천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 사실은 그 낙선을 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당에서 공천이 실패된 관계로 다시 또 무소속으로 나오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시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무소속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면 지자체와 틀려서 국회에서는 참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무소속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경선의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그 이해찬 대표께서 호남에 전략공천 없다고 약속하시고 본인의 공약을 깨시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길은 무소속 나오는 길이거나 아니면 정치를 접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으로 돌아갑니다. 왜? 저 적폐 세력들을 제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전체 중요한 정치 구조가 동맥경화 걸린 몸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기호 10번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4분 30초 동안 주도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강병택 후보님 아까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일에는 선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자꾸 끊으셔서 제가 그랬던 것이고 그 당시에 마음 상하셨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네. 예. 자, 먼저 소병철 후보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인구 한 명이 늘어나면은 교부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노 후보님께서 죄송합니다. 노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숫자 개념을 저한테 시험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전혀 그렇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대가 5만 5천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인구를 한 명 늘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 전부 다 관계되어 있고 계속 지금 유세하시면서 예산 폭탄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노 후보님, 국회의원이 잠깐만요.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는 지금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사용하는 것은 누굽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것을 국회의원이 이곳에 써라, 저곳에 써라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간섭하는 게 과거에 아니고 잘못된 우리 순천사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을 노 소부님, 후보님께서 잠깐만요. 다시 지금 반복하시는 것 제가 같아서 여쭤보는 것은 인구가 한 명 늘어나는데 교부세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사용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까? 아니, 방금 저한테 질문의 취지가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유세 다니면서 예산 돈자루, 예산 폭탄하겠다고 자, 강조를 하신다는 알겠습니다. 전제를 하셨습니다. 김선동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국회의원 하실 때 예산 가져오는데 문제 계셨습니까? 저는 들어보니까 어저께 들어보니까 전임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후보가 없어서 예산 못 가져온 걸로 제가 그 신문에서 보게 됐는데 어땠습니까? 정원박람회 운영 예산만 하더라도 서가번 전 의원이 60억 확보해 놓은 것을 제가 추가로 154억 원 추가로 확보해서 214억 원이 되도록 해서 정원박람회 성공했는데 그 당시에요. 서가번 의원이 60억 원으로 확정을 지어놔버려 가지고 추가하려고 하니까 기재부가 엄청나게 반발해서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나 또는 다음 정당이 뭐죠? 통합진보당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하실 때 민주당 아니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어떻게 많으셨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결위원들,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 확보는 결국은 어떤 특정 정당에 속해 있다고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고 소 후보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참 궁금한 게요. 모든 것들 다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거는 검증의 과정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병역 문제 제가 볼 때 군대는 면제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금액은 모르지만은 체납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후보들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유일하게 선거법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우리 조충훈 시장님이 부른 자리에 가셔서 이 사전선거 운동과 또는 제3자 기부행위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여러 사람들이 불려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후보님은 조사를 받았는지도 묻고 싶고 이에 대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변명을 하시든 해명을 하시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26초 남았습니다. 네, 노 후보님, 우리가 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YMCA에서 했을 때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네거티브는 이게 어떻게 네거티브입니까? 저희가 검증을 말씀드릴 해야죠. 수 있는데 네.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심유감스럽습니다. 병역, 제 척추뼈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대소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또 1년 쉬었습니다. 세금 체납, 소득세 알겠습니다. 며칠 늦게 낸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천하람 후보 주도권 토론 4분 30초 동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아까 기도소 후보님 질문하신 부분 제가 조금 답변 마무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젊은 정치 그리고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도 젊고 새롭고 정말 수구의 독재를 옹호하거나 권위주의 기득권적인 면모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 탓하기 전에 저 천하람이부터 정말 새롭고 건전한 보수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제가 순천에 털을 내리면서 살면서 정말로 미래통합당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도 도전하고 당대표에도 도전하면서 우리 순천과 미래통합당의 연결고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순천에 필요한 사항이 민주당이 됐든 미래통합당이 됐든 양대 정당의 협력이 있어야만 예산이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순천을 똘똘하게 대변하는 미래통합당과 순천의 연결고리가 일단 되고 싶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어서 간단하게 우리 소 후보님께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선거구 문제 제가 선거가 끝나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당연히 저희 당의 무관심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소 후보님께서도 당선되시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당대표에 대해서도 이 우리 선거구, 순천의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해룡이 떨어져 나간 문제는 천 후보님 저에게는 아픔의 정도가 아니라 저희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번 국회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적인 방법, 예. 입법적인 방법 다 하겠습니다. 네, 그 초당적 협력도 같이 하시겠죠?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노광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었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순천에서만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에서 공천을 3번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저희 당의 입장에서 좀 본다면 지역주의를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제1도시가 포항인데요. 포항에서 저희 당에서 3번을 공천을 해줬는데 한 번도 당선이 안 되셨다라고 하면 사실 4번째 공천해주는 것도 쉽지 않고 4번째 공천을 못 받아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는 당을 저희 미래통합당을 이렇게 탓하기보다는 그 나가는 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과연 3번이나 우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순천에서도 정말 특혜 같은 어떤 공천을 많이 받으시고도 이제 와서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욕하면서 나가시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당선이 되신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우리 노 후보님을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많은 것 보니까 제가 제일 유력한 후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님, 자기 당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남무당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저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당선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사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 순천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왜 정당이 법과 그 정당에 대한 룰대로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 네. 복당을 받아주실 거라고 아니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남 당에 예.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네,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시면 제가 당 여기까지만 대표 하겠습니다. 네. 자체가 그 양반도 지금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선배님, 제 복당에서 대표 주도권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후보 여기까지만 토론 이어가시죠. 20초 말씀드리고. 남아있습니다. 예, 20초 남았으니까요. 우리 김선동 후보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대기업 재벌의 부정소득을 다시 몰수해서 서민들이나 청년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기업 여러 재벌이라고 기업들이 표현하지 않았고요. 네.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불공정 자산을 서민에게 예. 재분배하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대부분의 도시공원에서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막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 또한 특혜 시비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순천 지역 아파트 공급 과잉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원 난개발 또 아파트 과잉 공급 논란,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7번 민중당 김선동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올해 7월 1일부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시설계획에서 이제 해제되는 땅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재산권이 정상화된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만은 환경단체들이 아마 조만간 올해 상반기 내로 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나 논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계속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호 7번 민중당 김선동의 주장은 토지는 가급적 개인적, 사적 소유로 하지 않고 공개념으로 다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 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난개발을 제한하고 가급적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 중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 10%가 토지의 65%를 차지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1년에 500조 원에 이르고 재벌의 토지 자산이 최근 10년 내에 3배나 증가한 현실을 고려할 때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토지 소유 상한제, 토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의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공공 목적의 공영 개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건설사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챙기는 등 우리 입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건설사와 은행들 배만 불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택지 개발과 아파트 공급 과잉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원도심의 공도화 현상 등을 심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답변 신중한 마무리해 주세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6번 정의당 강병택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도시의 공원은 도시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건 당연하고요. 우리가 늘 걱정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도시공원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에 기후위기에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밤을 새고 말해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용당지역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렇게 가치가 높은 도시공원 대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손 놓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도시입니다. 순천 시민에게는 집보다는 실공원이 필요합니다. 새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고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순천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없애는 민간 특례 사업 대신 순천시가 전부 매입해 순천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도 순천시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재정 부담을 책임져야 합니다. 도시공원으로 얻은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특정 지자체의 사무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러기에
정부도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순천은 국가정원 도시, 생태도시입니다. 공원을 없애는 순천이 아니라 공원을 지키는 순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제가 21대 국회로 진출해서 생태도시 순천에 걸맞는 아직 훼손되지 않는 도시공원을 지키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민생당 기도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교도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는 바로 와닿지 않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와 또 우리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단개발이 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관련법의 도시공원의 목적은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 관리하는 공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선동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토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에 대한 공원 부지를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약에서 첫 번째로 악법 중의 악법인 국토계획이용행위라는 법률을 대개정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 또한 공원까지 다 해당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상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 중인 공유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면 우선 54% 정도의 공원 녹지가 확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 제한 구역보다 규제가 훨씬 심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 대해서 과도한 사적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해제해 준다면 토지주들이 도시 자연 공원으로 유지하여도 재산권에 대한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면 나름대로 또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도시 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엔 기호 10번 무소속 노관규 후보의 답변 네. 듣겠습니다. 다른 후보들 좋으신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천의 문제만 한정을 하면 시내 내부권에 있는 이 도시공원들은 다 매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의 없는데, 한 지금 3군데 정도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삼산공원, 봉화성공원 내에 망북지구, 신월지구, 이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공동주택을 지으면 외길로 되어 있는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70%를 공원으로 해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이들이 수익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게 되면 아마 교통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수익업자들에게 환수해서 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돼야만이 재정 부담도 줄이고 여러 가지 무분별한 아파트 업자들의 시도도 무산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공원 문제를 다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채를 많이 내서 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앞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2분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도시공원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최고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잘 정리된 도시공원이죠. 그렇지만 도시공원을 만들 때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의 재산권 문제를 이렇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약해왔던 도시공원 부분을 풀어주는 일몰제 자체의 취지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례 사업자의 어떤 일탈행위나 특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더 큰 틀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사실 재정 자립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지금 순천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죠. 녹지 공간도 괜찮고 어떤 휴식 공간 자체도 좋습니다. 이걸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교통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만 무작정 늘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천하람 후보가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전임 이정현 의원님도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대구 출신의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가 순천에서 당선된다라고 하면 이건 한국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 되고요. 저희 당뿐만 아니라 모든 보수 진영 그리고 당을 초월한 중앙 정치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천하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에서 저희 당에서 순천에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미래통합당과 순천이 꼭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의 답변 2분간 듣겠습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취지는 결국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갖는 공익적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까 몇 분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순천 지역만 해도 21개소 토지 매입비만 해도 한 1,600억 정도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시공원들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나 시에서 다시 측정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도시공원으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그동안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도시공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끝까지 도시공원으로서 유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측정을 먼저 해서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은 지금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 개발이 불가피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갖는 공익적 가치,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가치도 중요하지만 또한 사유재산권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공청회나 또는 주민들의 의견 조정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공통 질문에 대한 6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 발언을 들을 시간입니다. 시간이 금방 흘렀죠. 마무리 발언 원래 저희가 2분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1분 3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강병택 후보님부터 마무리 발언 1분 30초간 해주십시오. 예, 아까 노 후보님 사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20년 전 불판을 바꿉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한 20년 순천 정치판을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강병택은 주장합니다. 이번 선거구 액정을 보면서 순천 시민은 누구도 정치판을 바꾸자라는 주장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이런 책은 야시장 조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의 모습에 분노합니다.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을 견제할 의원이 더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정의당이 더 튼튼하게 키우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집권여당을 견제할 진정한
진보정당, 정의당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집권여당 일색의 순천 정치판을 움직여야 할 힘을 순천 시민들이 투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의당에 한 표 한 표 모아주시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집권여당을 혁신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의 완성에 미약한 힘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강병택에게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정도를 걷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의 기본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는 것이 가장 일반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 후보님 마무리 발언 잘 들었고요. 이어서 기호 3번 민생당 기도서 후보님 1분 30초간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민생당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남에서 대표적인 정치인들 몇 분을 거론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우리 지역의 대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그다음에 독재 정권에 맞서서 판사직을 거부했던 천정배, 이런 분들이 저희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입니다. 독재 시대에는 민주 세력이 독재에 싸워서 가장 선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담아내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 민생당은 거대 양당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간에 조정 역할을 하는 이런 정당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생성되었고, 또한 이 지역에 우리 말을 전하는 지역 정당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점이 아닌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정부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 민생당, 기호 3번 기도서가 민생당의 중심에 서서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 우리 지역의 예산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4월 15일 기호 3번 기도서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10번 노관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노광규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력으로 구로공연 노동자, 말단 공무원,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를 거치고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늘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제 낙선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더 많은 낙선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학벌과 집안 배경과 출신 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들입니다. 비주류가 영원히 비주류가 되면 되겠습니까? 제 길이 옳다면 시민 여러분, 제 눈물 한번 닦아주십시오. 저는 가정도 어렵지만 굳굳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0대 총선 지원 유세에서 노광규는 한 번만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면 호남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저 일할 수 있도록 꼭 기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저 한번 안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광규 호남 지도자로 우뚝 서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개혁에 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 30초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후보자들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순천 시민분들 다들 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정말 순천 시민을 위하고 순천의 발전을 위하는 목표나 마음은 같다라는 건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와 저희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순천을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 야, 천하람이 너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너 민주당으로 와라. 민주당 영입 제의를 하루에 3번, 4번씩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슬픈 것이 우리 순천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곳은 민주당이고 저희 당은 정말 참 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보수주의자이고 제가 건전한 보수이고 제가 미래통합당 소속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저희 미래통합당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남 탓하지 않고 저 천하람이가 미래통합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보고 민주당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에 있는 천하람이가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순천을 위해서 최고의 인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고 영남, 호남 이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나눠져 있고 청년, 노년, 남녀 갈등하는 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보기 싫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건전하고 젊은 정치를 해낼 거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치를 저는 선보이고 싶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룡면, 제 고향, 제 사랑하는 고향 해룡면이 떨어져 나간 데 대해서 저는 기필코 모든 역량을 다 걸고 원상회복 시킬 것입니다. 저는 순천의 정치를 시작하면서 순천의 낡은 정치, 구태 부분들은 과감하게 깨뜨리고 싶습니다. 순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 민주당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10년이면은 짝사랑한 사람 손도 한번 잡아준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신다면은 이번에 반드시 우리 민주당 후보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서 제기된 제 신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검증이란 이름으로 또 네거티브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정말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네거티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는 시민 여러분 떳떳합니다. 전혀 여러분들께 제가 꺼리낄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도와서 국난 위기 극복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기호 7번 민중당 김선동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2번이나 국회의원에 만들어주셔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비 유치도 애를 썼고 수목원법을 개정해서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1호가 되어서 매년 수십억 원씩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2, 3% 인상하던 최저임금을 6% 인상하도록 앞장섰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17만 하면서 17만 원으로 8년째 바뀌지 않았던 쌀 목표 가격을 18만 8천 원으로 18,000원 인상시켜서 2017년도에 우리 전국의 농민들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게 의원직을 빼앗기고 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일해서 제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농민수당법과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법제화해서 농업을 살리고 식량 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기업부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데 앞장서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인 보호에 앞장서고 소상인들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새로운 순천, 후보님, 새로운 대한민국 발언 김선동이 여기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6분의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일까지 모바일과 인터넷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SNS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행사하시는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지역의 희망 또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